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이죠. 직무수행계획서 한번 좀 살펴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는 세 가지를 좀 써야 돼요. 첫 번째는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해당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 향후 직무 수행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게 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들에도 다른 곳들에 이걸 쓸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써줄 것 같아요. 즉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 타이틀도 지금 보면은 역량기술서는 다음 질문에도 있으니까 여긴 직무수행 계획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라면 뭐 이 얘기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작성을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에 포커싱을 좀 하겠다. 대신에 안 써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역량, 어떤 노력하였는지를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하나, 그래서 요거를 한 250자 정도, 나머지를 한 450자 정도를 뭐 700자, 아니면 뭐 200자에서 500자, 뭐 요 정도 순으로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좀 되어 있을 테니까. 대신에, 서류를 평가함에 있어서, 물론 다 보시긴 하겠지만, 이 항목만 보고 만약에 평가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도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죠. 저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항목에 어떤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넣어야 될 건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겉으로는 다 뭐 읽는다고 하지만 그걸 저처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때도 사실 굉장히 꼼꼼하게 못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실제 컨설팅 때 아니면 그러면 하물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읽는다?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하는 평가 문항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 평가를 내리고 다른 곳에서 이제 뭐 전체 점수를 조율하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역량들이 표현되어 있고 요 질문 자체는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봐라. 그리고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꼭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민한 흔적, 성의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무수행 계획서를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좀 구분해서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직무 역량, 앞단에 있어서의 직무 역량을 소개하는 걸 갖고 왔어요. 해서 이 정도는 적어주셔야 된다. 자, 땡땡전자 B2C 영업 직무의 성공적 수행에는 치밀한 분석과 따뜻한 감성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자기소개서인데 이 구조로 가시라고요. 일단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뜻한 감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두 가지 그럼 또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러면 하나만 던져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이다? 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의. 다음에 마케팅 관련 과목을 수강하며 포피, STP 전략, 소비자 조사 기법 등을 배웠고 학회 활동을 통해 적용하며 치밀한 분석 능력을 갖추기에 노력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마케팅, 상품 기획, 브랜딩 전략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상권, 환경, 고객, 자사미 경쟁사 등의 분석 결과 이게 일반적인 뭐 삼시 전략이잖아요.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논리를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치밀한 분석에 대해서 뭐 했다.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는 건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냥 뭉뚱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분석 지식을 갖췄다. 이렇게 던지라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요거 얘기하겠죠. 따뜻한 감성의 조화. 더불어 저는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자, SPA 스파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유니클로인가? 이랜드인가? 어떻게 하면 고객이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했다. 매장 내 동선을 기획 제안했고 상품을 보기 쉽고 꺼내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고객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자사 제품을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어떤 감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후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건드린다고 하면 사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감성은 뭐예요? 소비자랑 접점,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그분들을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그런 거니까 사실 전 요거를 어떻게 했는지 뭐 분석하고 요게 아니라 어떻게 고객을 대응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죠? 고객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먼저 찾고 그걸 어떻게 내가 적용시킨다 이런 걸수록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뭐 베스트 뭐 이걸로도 선정됐었나 봐요. 자, 이게 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런 식으로의 정의 내려주시고 정의는 여러분들이 내가 몇 가지를 던지겠다가 나오겠죠. 두 가지를 던지셔도 좋고 한 가지를 던지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런 구조.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각 정의에 관련된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이렇게 던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 250자, 맥스 주면 300자 정도로 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소재가 정말로 많지 않은 이상은 이미 앞부분에 다 소진을 시켰을 거고 뒷부분에 뭐예요? 여러분들 경험, 경력, 기술서에 쓸 거니까 여기는 그냥 어떤 프레임만 좀 던져주자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을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바로 장점과 단점을 써주는 거죠. 자, 봅시다. 새로운 환경과 빠른 적응 능력. 즉, 이것은 내가 어찌됐건 다른 항목에다가 정량적인, 제가 정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들을 이미 다른 항목에 써먹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 또 우려먹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태도죠. 태도가 남았다는 거죠. 태도가 남았다는 건 뭐예요? 성격상 장점, 단점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도 작성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봅시다. 그동안 새로운 환경과 빠른 적응 능력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응력이 빠르다. 음식점, 편의점, 공사 현장, 물류센터 등 이걸 던지는 거죠. 와, 이 소재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이분은 쓸 게 많겠네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기숙사, 합숙소, 작업실, 고시원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에서 매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어야 했던 경험은 매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부침성 좋아, 성실해.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었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었어. 기업도 그렇잖아. 언제나 신입사원의 적응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점점 이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수시 채용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조직에 적응해서 한 사람 몫을 훌륭하게 해내는 니네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해. 그럼 이건 또 좀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직무에 관련된 무엇을 했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이분처럼 이건 물론 이분이 이 항목에 쓴 게 아닌데 제 생각에는 성격상 장점을 넣어도 돼요. 이건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 성격상 장점이 아니라 직무상 필요한 태도, 자질로 가면 되니까. 이해됐죠? 장점 하나. 긍정적인 자세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건 뭐예요? 단점이겠지. 평소에도 많은 장걱정으로 인해 어떤 일을 앞두고 항상 꼼꼼하게 준비하는 버릇이 생기기도 했지만 항상 잘하고 싶은 마음에 지나친 장걱정은 결국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우리가 뻔히 봤던 그런 단점은 아니에요. 긴장으로 이어졌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 마인드 기르기 위해 노력했고 남들보다 긍정적 자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 상황의 장점으로 볼 줄 알고 침착한 대응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앞으로 일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긍정적 모습에서 해결의 실마리 찾고자 하겠다.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항목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저는 다른 항목들에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런 성격상 장점 그리고 장점도 두 가지를 아니면 뭐 한 가지만 쓰실 분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요 사례가 요런 것들 타이틀은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된 경험들 그런 타이틀을 던져줘야 되겠죠. 아니면 저렇게 글자 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더 비중을 두고 싶다면 단점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든지 직무에 연관된 부분 아니면 성격상 장점과 단점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제는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직무 수행 계획 요것도 소개해 드릴 텐데 두 가지 방향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찌됐건 이게 뭐예요? 입사 후 포부의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준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겠다, 이런 관점을 한번 볼게요. 0으로 시작해서 100까지 의미가 없네. 이게 뭐야? 0으로 시작해서 100까지 이게 무슨 의미야? 0과 빼기. 자, 봅시다. 현재 발전시설 정비 시장은 땡땡을 비롯한 6개의 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기업 어딘지 아시겠죠? 경쟁 속에서 땡땡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미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재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건 좋아요. 왜 이런 소제목을 썼어? 의미도 없는. 그래서 어떤 인재, 나는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재가 될 거야 라는 내용을 하겠네요. 우선 내실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자격제도를 참고하였습니다. 입사 초기에 젊은 기술인으로서 포괄적이고 최대한 많은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 따라서 민간 발전 사업 직무를 수행하며 겪게 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기정비 일반, 발전기, 변압기 등의 레벨 1 수준의 직무 자격 취득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했다. 그래서 좋은 건 뭡니까? 회사의 어떤 사업 방향들을 파악해서 그거의 필요, 지식 이런 거 직무기술서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켰네요. 이후에는 화력, 원자력, 신재생 발전 등 다양한 발전 설비 경험하고 조금 심화됐겠죠. 레벨 2 수준의 전담 자격, 최종적으로는 레벨 4 수준의 전기 슈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기술자로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가 어떠한 자격을 좀 취득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단순한 자격을 취득하겠다 라기보다는 어때요? 회사의 사업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서 그에 필요한 필요 기술, 필요 지식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내 자격 제도를 통해서 내실 있고 인정받는 기술자로 성장을 한 이후에는 이제 뭐 할 거예요? 쌓아온 경험, 역량을 되돌려주며 새로운 기술자들의 양성에도 힘쓰겠다. 또한 기술적 역량 외적으로도 3D 프린팅, 비콘, IoT와 같은 미래 유망 기술 이것도 좋은 거죠. 이쪽 제조업 쪽에 있어서는 당연히 4차 산업혁명과 연관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도 발전 정비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더 큰 경쟁력, 시장 점유율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발전과 혁신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또 뭐예요? 공모전, 기술 컨퍼런스 참여할 것이고 사내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며 신사업에도 이바지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앞단에는 필요한 어떤 자격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는 뒷단에서는 뭐예요? 이후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발맞추는 사업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우리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한번 고민해봤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전기 발전은 국가산업 성장의 중추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해 나가고 있다. 발전이 중요한 만큼이나 설비를 올바르게 유지보수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발전사가 아니라 설비사니까. 좋아요. 정비기술 수준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 나가는 땡땡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좋네요. 하나 더 있나요? 그래서 마지막엔 포부. 얘가 끝이죠. 포부까지 작성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어떤 식입니까? 어떤 인재가 되겠다. 아까 내실과 창의적인 인재가 되겠다라고 크게 주제를 내려주셨고 첫 번째 내실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말씀하셨죠.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미래 산업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클로징. 좋습니다.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회사의 기업 분석한 내용이 나와줘야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이분은 잘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그 포스코의 사회적 이슈 관련해서 4번 제가 좋아하는 그 에너지 회사 거기 사회적 이슈 쓰신 분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잘 쓰셨습니다. 제 기준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잘 쓴 자기소개서는 뭐냐면 일단 소재가
탄탄한 분이 잘 쓸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말 연관성 없는 경험을 기술적으로 되게 잘 끌어냈어요. 스토리텔링을 잘했어. 그것도 물론 잘 쓴 거긴 한데 글쎄요. 저는 소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원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 기업 있죠. 이거에 대한 분석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질문은 먹어야 돼요. 우리가 소재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뭐 여기 중진공에 오려고 준비한 분들도 아닐 거고 특히나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은 다 쓰니까 대신에 그렇다면 요거는 비슷비슷하다면 저는 그래서 핵심을 여기다가 선택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진공이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요걸 한번 좀 적어주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그런 일들을 하실 테니까. 자, 봅시다. 공장의 에너지 관리 표준화 요걸 하고 싶다는 거네요. 친환경 공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설비 사이클을 넘어선 공장 전체 에너지 관리 표준화를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별로. 요 내용이 여기 또 나오죠. 글자 수 버리는 겁니다. 요건 필요로 없든가 아니면 요 내용을 소제목화 시키든가. 2017년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은 제지산업이에요. 제지산업의 위기설도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반 종이의 수요는 줄고 있어. 왜 종이 안 쓰잖아요. 다 패드 이런 거 쓰잖아요. 반면에 특수지의 수요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당신의 기업에서는 전문성을 통해 특화시키고 있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위기야. 하지만 지금 내가 지원한 회사는 이거를 잘 전문성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써주라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또한 펄프가의 하향 안정세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 유가 하락이라는 방향성을 예측함으로써 원가 개선 및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수출회사인가 보네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회사는 좋죠. 유가가 하락이랍니다. 그러면 원자재 값이 떨어지니까 이쪽에서는 좋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얘기한 것 같아요. 원가 개선 및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시경제 관련해 알고 있는 내용. 자회사인 이거 조사했어. 땡땡을 통해 펄프의 약 42%를 조달하고 최근 땡땡의 물류센터도 오픈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발빠른 대처하고 있다. 힘든 위기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플러스되고 어떤 식으로 플러스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혁신적으로 준비하고 프로답게 행동하자. 급변하는 경제 속의 고부가 가치 용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저는 이거 제일 좋아요. 제한. 뭐? 고부가 가치 용지로. 근데 이 제한이 터무니없는 제한은 아닐 거예요. 1년 정도의 기업 분석 내용을 보면 뭐 먹고 삽시다가 나오니까 그걸 보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부가 용지의 척도가 되는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약간 리스키하긴 하죠. 회사가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자, 거기에 맞춰 저는 설비 엔지니어로서 직종이 이거네요. 직무가. 고부가 하이테크 종이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그치 학습해야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펄프 제지 산업이 유리한 환경을 가진 시장을 파악해야지.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본인은 뭐 하고 것인지에 대한 직무 수행 계획이죠. 특히 친환경 제품을 통해 유해 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죠. 대기 수질 등의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설비 확인을 통해 친환경 공정 혁신을 통해서 녹색 성장에도 기여하겠다. 그래서 나의 최종 목표는 뭐냐? 공장 에너지 관리 표준화, 이거 아까 소제목에 나왔었죠? 를 위해 수요 반응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등을 이용해 지금 현 상황에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장 효율을 개선해 나가서 에너지 관리 표준화도 이뤄낼 수 있을 거야.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 뭐 스텝 1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나갈 것인지 뭐 아까처럼 본다면 스텝 4까지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레벨 1부터 레벨 4였으니까. 공장 내 각종 에너지 사용 정보를 센서, 계측기로 수집,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화시킨다면 같은 가동률에서도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이니까. 하지만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공정마다 기본 개념, 정의도 다르고 운영 방식, 통신 체계까지 모든 부분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지업계의 선도주자인 니네 회사에서 내 목표를 이뤄 나갈게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뭐 그렇게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뭘 던지긴 던졌는데 뭐 뻔한 내용을 던진 거라 그렇게 뭐 저는 큰 임팩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거 잠깐 볼게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좀 느껴지세요? 어떤 회사에 대한
일단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구나. 설비 엔지니어. 그 다음에 회사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구나. 이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련된 경험, 경력 스펙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입사 포부 항목에서 승부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면접장 가셨을 때 이게 진짜로 큰 힘을 많이 발휘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 근데 면접관이 봤을 때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너무 좀, 야, 너 이거 오바 아니냐? 괜찮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렇게 공력이 들어오면,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전까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어떠한 이유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틀린지 파악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맞는 방법대로 해서 정답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현직자도 잘 모르는 어떤 사업 계획 또 매번 변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요, 그런 정답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로지컬 싱킹이에요. 일머리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친구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료를 해석해서 어떤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서 보고를 하는지 이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맨날 들어가서 할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중진공이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 분석된 값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 일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좀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글들을 좋아합니다. 예. 제가 현직에 나가서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강의도 하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걸 못해요. 예. 여러분들의 경험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직도 이 경험 작성하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 쓸 때 경험 작성하라고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인 거죠, 이거. 뭐예요? 논리적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논리적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 그걸 가지고 스타 구조로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못하면 회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어.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것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일 겁니다. 적어도 중진공에 오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업 들어가셔서 매번 그러한 작업들을 하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시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되 저는 이런 것들에 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4번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냥 4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네 번째 나와서 직무수행 계획서 필요한 역량과 노력이라고 하는 게 한 파트 나오면 좋겠고 계획이 어떤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직무 연관된 타이틀 아니면 성격 장점 단점 뭐 하나씩만 물론 해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계획서 여러분들의 포부 작성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이 중진공 사업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 주시고요. 중진공은 좋은 공기업이고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이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때는 진정한 헌신의 자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도 좀 있는 직무들이고요. 많이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을까요? 뭐 단순한 일들을 한다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하고 의사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과 경쟁하는 분들의 스펙도 여기서 스펙은 학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련된 경험과 경력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신입이신 분들, 초짜 신입이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진공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아니면은 뭐 유튜브 뭐 이런 채널 어떻게든지 저 같으면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기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